전업투자자 목표로 공부 중인데 연봉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가입 가능한가요? 전업투자자는 프리랜서 혹은 백수라고 불리죠. 남자 전업투자자인 프리랜서 혹은 백수는 가입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거나 임대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봉 정도의 그런 소득이 있으면 자산 N 연봉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둘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갖고 있거나 그러려면 그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임대사업자로 가입은 가능하죠. 전업투자자 중에서 대단하게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자는 직업 좋은 남자, 남자는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 다 좋아해요. 근데 다 자기만의 개취가 있는 거지 무조건 객관적인 예쁨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여자들도 직업 좋은 남자 선택을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상향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왜곡이 돼서 좀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결정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조금만 더 벌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 상향혼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자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난 무조건 상향혼 할 거야 라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정사 가입하는 사람들의 5%도 안 될 거야 아마. 왜냐면 나는 그걸 거지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지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가입하지 않아. 그런 애들이 전문직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조건이 안 좋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조커님, 제 주변 40대 초반 동생이 최근에 결정사 알아본다고 해요. 근데 프리랜서인데 작곡가도 안 되나요? 저작권료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따박따박 꽂히는데 저작권료로 꽂히는 건 월급에 해당합니다. 가입돼요. 저한테 오세요. 중요한 건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입이 되지. 로얄리스트님 91년생 35세 남성 키 160kg이고 고졸 온라인 쇼핑 운영 소득 연 3,4천만원 자산 5.8억 부채 1.2억 순자 4.6억 보자. 차 대표님 댁에 계신 결정사는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남자 가입 불가 조건이 168 이하 고졸 소득 월 300 이하. 로얄리스트님은 심사를 넣어야 돼요. 왜 넣어야 되냐면 일단 키가 167이라서 너무 작아요. 근데 키가 167이라고 해도 대졸이면 그래도 가입할 수 있기는 한데요. 167인데다가 고졸이야. 이 두 가지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심사를 넣어서 가능하겠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35세 순자산 4.6억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뭐 이런 상태에서 뭐 건물주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거 갖고 승인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키 167의 고졸은 되게 치명타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담 신청을 해서 확인을 저희가 해야 돼요. 김현우님, 심사를 넣는다는 게 어떤 시스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크리스트에 점수화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희 매칭팀에다가 이 조건을 넣고 소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저희 회사에서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넣었는데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 때 몇 명을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돈을 받잖아요. 몇 명을 소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쭉 해요. 몇 명을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가입비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명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가입비를 받는 거고 20명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년 가입을 해서 제대로 돈을 받는 거고 이런 거지 무조건 고졸을 사서 안 돼요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졸에서 커트라인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고졸은 나 절대 안 만나요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 있어. 고졸 만나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서 오케이. 키 작아도 만나도 괜찮아요. 오케이. 요 풀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풀이 많지 않으면 가입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맞는 거지. 근데 소개해줄 사람이 없는데 가입을 받아놓고 이 사람을 소개해줄 그 풀이 없어. 수락을 하는 상대방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방치가 일어나나 봤더니 이런 일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일단 가입을 받아놓고
시스템이 맞춰주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방치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방치가 된다. 그거는 어떤 경우가 방치가 되냐면, 가입을 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야.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괜찮고 괜찮은데 저는 그냥 대기업 정도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 전문직만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서 말을 바꿨어.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문직 여자가 대기업 남자 안 만난단 말이에요, 잘. 그러면 처음에 네가 가입할 때 대기업이나 공기업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서 가입을 받았는데 왜 딴 거를 원하니? 라고 했는데도 저 전문직 아니면 안 만날래요. 그래서 걔 버텨. 그럼 어쩌겠어요. 소개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교집합 풀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사실 지금 브랜딩을 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브랜딩을 새로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가입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여자분들은 28에서 33살까지 일반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일반 직장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연령, 그리고 외모는 이제 여자들은 외모를 좀 보니까 외모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 연령,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30에서부터 35까지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가입비 1년에 220만 원으로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브랜딩을 이제 해서 지금 적용 중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오시면 1년 동안 가입을 하셔서 소개를 받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회원들이 그 연령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정해진 가입비가 있어요. 이렇게 로얄리스트처럼 키가 작고 고졸이야. 그럼 원래는 가입을 안 받아요. 회사들이 다. 가입 조건이 안 돼서 가입을 안 받아요. 가입을 안 받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10명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3명밖에 없어. 그러면 10명비를 받다 놓고 3명만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인력 풀에 따라서 가입비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70에 69, 몸은 슬림한 편이고요. 86년생이면 41 정도, 40이구나. 그리고 고졸, 외모 평범 정도, 다영업, 연봉 1억, 부동산 순 20억, 주식 5억 이상 가능한가요? 지금 나이가 40이고 자산이 있으면 이분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한 번 더 승인 심사를 한번 넣어보긴 하겠지만, 사실은 남자 고졸은 사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심사를 넣어봤을 때 그래도 가입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왜 학력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학력이 중요해요. 하나는 학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학력이 비슷한 사람을 서로 원하고, 두 번째는 학력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학력이 좋으면 직업이 좋을 것이다, 연봉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사람의 미래가 확정이 되지 않은 30대 초반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금 40이고 이미 나이가 있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과물을 낸 연령이잖아요. 그러면 고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학력 괜찮아요, 사업하는 사람 좋아요, 그리고 요 정도 자산에 요 정도 매출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쭉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입을 받는 거예요. 근데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가입을 못 받는 거예요. 원키가님, 키 160, 월 수입 4자리 43, 연애 5-6번, 못생긴 건 아니고 날씬하게 생겼다 하고 안경 쓰면 인상 너무 좋다고 한다. 여성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 듣는 정도, 상대 나이, 돌싱, 외모, 재산, 수입 안 보지만 뚱뚱하거나 자녀 없었으면 하는데 가입되나요? 1000에서 5천만 원대 사이요. 편차가 너무 커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에는요,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편차가 큰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카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수기 성수기 기복이 심해서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계절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영학에서는 비수기 성수기 기복이 심하다면,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연 얼마 매출, 월 평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걔 경영을 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고, 연매출 10억인데 영업이익률 10%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경영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아니면 프리랜서. 그러면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라면 불안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들도 불안정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카가님은 내가 얼마를 벌고가 아니라 이 불안정한 걸 어떻게 자산으로 바꿔서 내가 자산이 얼마인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편차가 되게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계속 사놔요. 안 되면 집 하나 팔아, 잘 되면 또 하나 사,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면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해도 잘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산이 많지 않으면 여자가 느끼기에 되게 불안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영구직님, 초혼이고 연애 경험이 꽤 있음.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81년생이면 45이고요. 174에 68kg. 학력은 국립대, 공대, 학사, 석사, 박사군요. 종교없고 공기업, 팀장 연봉 1억 3천. 현금 3억. 괜찮네요. 40억 중에 아파트. 나이가 많아서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이 된다면 여성분들 나이대. 가입은 일단 가능하고요. 영구직님. 그리고 지금 본인이 나이가 45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대로 소개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10살 이상을 소개해주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가끔 뭐 어린 사람 만나게 매칭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30대 중반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직업은 중소기업에서부터 뭐 대기업까지 뭐 다 있지만 어쨌든 회사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자도 연령대에 따라서 자산이나 모은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좀 있고, 왜 저 정도 자산인데 연애와 결혼이 안 되죠? 진심 이해 불가. 한번 결혼을 결심했다가 파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상처받아서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산하고 상관없이 심리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바빠서 일에만 몰입하다가 연애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 연애까지는 되는데 결혼까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케이스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돈 있다고 연애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이야기더라고요.